좀 쉬셨습니까? 이제 한국 문화의 두 번째 시간이죠. 6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공동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공동체 문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생활 공동체를 이제 이루고 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제가 우리라는 말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한국인들은 굉장히 어떤 공동체 의식이 강한 민족이거든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냐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이야기해 볼 것은 이제 한국의 어떠한 공동체 문화 중에서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 어,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나 부모나 자식과 같이, 그러니까 부부나 부모나 자식 이렇게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진 집단 혹은 그 구성원을 가족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어, 그랬을 때 이러한 한국 그 가족을 규정 지었을 때 한국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했을 때 먼저 혈통을 중시하는 직계 가족 유형이라는 거죠. 혈통을 중시하는 직계 가족 유형. 그래서 직계 가족이라는 것은 직계죠, 직계. 그러니까 바로 계통상 직계 바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그다음에 집을 구성할 아들의 가족으로 구성되는 가족, 그다음에 후계자는 장남이 되는 게 원칙인 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직계가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한 혈통을 중시하는 직계가족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혈통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이제 방금 저도 이렇게 우리 가족이냐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은 혈통 중심 사회 안에서의 혈통성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런 어떤 문화적 관습 이런 것들이 강하다는 거죠. 한국인들은. 다음으로 이제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의 어떤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농경 사회다 보니까 의식주 생활을 한 생산물들을 가족을 통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의 구성원들은 대단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생산물 역시 가족 구성원이 소비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지은 생산의 주체로서 가족이 존재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어떤 가족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들, 딸을 많이 낳는 게 좋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노동력이죠. 노동력. 아들과 딸이라는 것은 일종의 노동 생산성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의 노동 생산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은 많을수록 좋았다라는 거죠. 왜? 노동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노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만큼 뭡니까? 노동 생산물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 생산물의 소비 역시 가족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국 가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사를 분담하는 어떤 생활 단위로서의 가족이 있죠. 그래서 생활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은 남자가, 그 다음에 여자는 가사 운영권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가부장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부장 하면은 가족의 아버지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부장제 사회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를. 그럼 가부장제 사회가 뭐냐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떤 집안의 기둥으로서 어른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안살림을 보통 이제 가사 운영권, 그 다음에 그 가사 운영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역할 분담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바깥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었고 여자들은 집안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식이 아주 강하게 한국의 어떤 전통성과 맞물려 가지고 인식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을 교육하는 교화 단위로서 가족이 있죠. 그래서 가족의 의례를 중시하죠. 한국인들은. 그래서 그것은 이제 유교 사회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에서 지켜야 할 어떤 의리라는 게 대단히 다른
사회보다는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지켜야 할 의례들을 기본적으로 가족을 통해서 교화하고, 교화라는 것은 이제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걸 또 실천을 하고 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을 통해 교화하고 실천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집안 그 집안을 내 어떠한 그 가족의 어떠한 위계 질서가 잡혀 있느냐, 잡혀 있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 사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가정 교육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계 질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 가족 안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보통 난장판이나 개판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난장판이나 개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가족이 제대로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뒤죽박죽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교육 교화 단위로서 가족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질서와 서열을 중시하는 가족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교적 서열을 중심으로 장유유서, 그러니까 장유유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늙은이라기보다는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존중해주고 어린이들은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늙은이와 어른들 사이에서는 서열이 있다라는 겁니다.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 서열에 따라서 움직여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남녀 유별이 엄격했죠. 그래서 앞서도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는 7살이 되면 부동석, 그러니까 같이 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질서와 서열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방과 앞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방과 사랑방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안방은 엄마가 그 이를테면 귀가하는 공간이었고 사랑방은 아버지가 귀가하는 공간으로서 남녀가 유별하고 이렇게 귀가하는 공간조차도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만큼 가족 내에서도 질서와 서열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안의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장남에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한 혜택이 좀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혜택과 더불어서 책임도 많이 따라가죠. 그래서 장남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죠. 왜? 장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식의, 그러니까 장남과 장녀라는 것은, 장남이라는 것은 그 남자 가족의 가장 윗사람을 장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차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삼남,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첫째 여자를 장녀, 그 다음에 둘째를 차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삼녀,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남이나 장녀는 어떠한 그 쉽게 얘기하면 자식에 있어서의 서열, 그것도 서열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벌써 어, 말에서부터 서열이 정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남과 장녀는 첫째이기 때문에 어, 내세울 어떠한 그 권리도 많이 있었지만 또 의무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어떠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장남이나 장녀는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그 가족 내의 어떠한 이야기를 다룬 그런 그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남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장녀 역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가족을 이를테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장남이나 장녀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한 질서와 서열이라는 것이 그런 데서 생기게 되는 거죠. 음,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공동체 문화 안에서의 가족의 의미라는 것은 이러하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 앞서 이제 제가 간단히 끝내려고 했는데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번 시간에는 정말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다르게 할 얘기가 없고 한국의 공동체 문화라는 게 이렇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이기 때문에요. 다음으로 이제 한국의 어떠한 친족 문화를 좀 봅시다. 친족 문화. 친족 문화라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친족이라는 것은 혈연과 혼인을 기초로 해서 상호간의 어떤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갖다 이야기하죠. 어, 그래서 친족의 범위라는 것은 가족법에 따르면 8촌 이내의 어떤 혈족을 친족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부계친 내 어떤 부계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식 아버지의 그 계보 안에서 고조 이내 그러니까 할아버지 위에를 증조 할아버지라 그러거든요. 그 윗대를 고조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조 이내의 8촌을 고조 이내 고조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그 고조 할아버지의 8촌까지를 친족 집단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이 친족의 범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인들이 사촌지간 이웃사촌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럼 이웃사촌이라는 것은 그 이웃인데 사촌은 친족이거든요. 친족. 그러니까 이웃을 마치 친족의 개념으로 집어넣는 것이 이제 이웃사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깝게 지낸다는 거죠. 가깝게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족이라는 것 역시 한국의 친족 문화라는 게 대단히 강화된 그러니까 친족이야 하면은 되게 가깝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자 집안의 그 친족 계열을 보면 고조가 있고요. 그 밑에인 증조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밑에 조부, 할아버지가 있죠. 그 밑에 부,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의 손자가 있죠. 그 밑을 손자라 부르죠. 그 다음에 나와 내 형제들은 이촌 관계라 그럽니다. 보통 이촌. 그 다음에 그 나와 내 아들이 있을 때 그 아들과 그 형제의 아들, 딸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형제의 아들은 삼촌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삼촌, 외삼촌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삼촌은 그러니까 나와 형제지간인데 그 형제지간의 아들, 딸들이 나를 부를 때 보통 이야기를 하죠. 나를 부를 때. 그런데 그 삼촌 관계가 있고 사촌 관계라는 것은 이제 그 아들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촌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와 관계되어 있는 내 형제들이 있죠. 그 형제들의 그 그러니까 고종사촌, 이종사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고종사촌이라는 것은 고라는 것은 고모하고 고모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의 형제들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형제들. 나의 아버지의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의 형제들이 낳은 자식들은 나하고 사촌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사촌이라는 것은 아버지 쪽, 아버지 쪽은 고모부가 되기 때문에 고종사촌, 그 아들 자식들은 나와 고종사촌 관계가 되는 거고요. 이종사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럼 이종사촌이라는 것은 어머니 쪽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쪽에 그 외가자, 우리가 보통 외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외사촌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외사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친족 간의 관계를 촌으로 나타내고 촌수에 따라서 어떤 멀고 가까움의 척도를 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친족 간에는 촌, 그러니까 사촌, 삼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외척은 외사촌, 외삼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부인의 그쪽 계열은 처삼촌, 처사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다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이렇게 규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촌인데 사촌 관계가 가게 되면 친족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남자 그러니까 동생들은 고종이란 말이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의 쉽게 얘기하면 형제 관계는 이종이란 말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형제를 고모, 그 다음에 고모부, 그 다음에 어머니의 형제를 이모, 이모부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게 되면 이모 이모 하게 되는데 이모 이모 부르게 되는데 그 이모가 바로 쉽게 얘기하면 나의 어머니의 형제지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촌수죠. 그래서 가깝다는 의미로 이모 이모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떠한 촌수 관계죠. 그래서 친족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하실 수 있는데 뭐 실제로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하거든요. 막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촌수 관계를 막 따지지 않습니까? 나의 뭐 아버지의 사촌의 팔촌의 그다음에 뭐 해서 따져봤더니 아 너는 가까운 사이야 뭐 이런 식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희화화되는 그 것들은 그만큼 한국이라는 사회가 친족 간의 관계성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촌수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가까움의 정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모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여자 아주머니를 부를 때 그냥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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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는 것이 그만큼 관계가 가까워요를 갖다가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많이 부르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이웃 사촌이란 말도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 이제 한국의 마을 문화죠. 마을 문화. 그래서 마을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십 채의 집을 짓고 어떤 지연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을이라는 것은 노동 공동체이면서 놀이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이면서 의례 공동체를 등을 행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동 공동체라는 것은 같이 모여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그 같이 모여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노동을 행한다. 그래서 노동공동체 되는 것이고요. 놀이공동체라는 것은 아까 세시풍속에서 보시면 뭐 횃불 싸움이라든지 돌 싸움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횃불 싸움이나 돌 싸움 같은 거를 할 때 마을 단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마을들끼리 그 싸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싸우는 게 아니죠. 놀이로서 즐긴다는 겁니다. 놀이로서 즐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놀이 공동체이고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불학 단위로 이제 어떤 유교라는 집단 그 조선 시대에 보면 유교가 어떤 그 종교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로 그만큼 묶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의례 공동체라는 것은 그 같이 의식을 행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인식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마을의 개념이 한국 사회 안에서 규정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마을의 어떤 구성 조건이라는 것은 마을 사람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이 자신이 속한 특정 마을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을 굉장히 그러니까 너는 같은 마을 사람이야라고 하면은 그만큼 뭡니까? 나와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가깝다는 것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족 문화에서도 드러나듯이 가까움의 정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해냈다는 거죠. 같은 마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연, 혈연, 지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럼 학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 사회는 학연과 혈연과 지연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학연이라는 것은 학교입니다. 학교.
그러면은 너는 무슨 대학 나왔니? 너는 무슨 고등학교 나왔니? 무슨 중학교 나왔니? 무슨 초등학교 나왔니? 이런 것들 막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계가 되면 아 너는 이를테면 내 선배이시군요. 아니면 내 후배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관계성 설정을. 지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마을, 지역입니다. 지역. 지역의 다른 말이죠. 그래서 어디 출신이냐를 굉장히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저는 전라남도 여수라고 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저의 지역은 어디가 되냐면 전라남도 여수가 됩니다. 그럼 너는 어디에서 태어났니? 너 고향이 어디야? 그러면은 아, 저 전라남도 여수인데요. 그러면 여수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었구나라는 거죠. 그게 지연입니다. 그다음에 혈연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친족 공동체로서 그 혈족이라는 거죠. 혈족, 피로. 어, 그러니까 사촌이다, 삼촌이다. 그럼 굉장히 가까운 촌수라는 거죠. 물론 부부 사이를 일촌이라 그러고 형제를 이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일촌과 이촌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냥 부부 사이, 그다음에 형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 그 다음부터 부부와 형제를 떠나면서부터 친족은 삼촌과 사촌으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삼촌과 사촌까지는 보통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친척으로 인식을 합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촌지간이야 그러면은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야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내 삼촌이야라고 하는 것은 내 삼촌이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까운 친척이야라는 것을 의미하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인식의 함이란 인식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라는 것도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떤 자신이 속한 특정 마을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식을 가진다는 거죠. 더불어서 생활수단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활동을 통해서 공동작업에 참여해가지고 마을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떠한 그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 쉽게 얘기하면 뭐 품앗이, 두레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생산 활동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의 마을의 구성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어떤 공동의 문화를 향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마을에 거주하면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의례, 신앙, 놀이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을의 어떤 공동의 문화를 향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을의 공동 구성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졌어야 되고 생산 수단을 공유하고 공동의 문화를 향유하게 되면서 마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을의 종류와 조직은 그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근교촌이라는 것은 도시의 근처에는 근교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벽촌, 아주 오지, 그러니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벽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도서부락, 그다음에 산간부락. 도서라는 건 도시 가까운 부락이라는 거죠. 산간부락이라는 건 산 가까운 곳에 있는 부락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세, 그러니까 땅이죠. 땅의 어떠한 그 위치에 따라서 배산 임수 불화 그러면은 배산 그러니까 뒤에 산이 있고 임수 앞에 강물이 흐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배산 임수의 불학을 굉장히 좋은 불학으로 여겼습니다. 그건 이제 저기 뭐냐면은 이 앞서도 그 부분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 한국인들은 어떠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금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죠, 맞아. 그 풍수지리에 따라서 배산임소와 같은 그러니까 앞에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흘러야 된다 이런 걸 굉장히 중시했다라는 겁니다. 아, 다음으로 이제 분지불학이라는 것은 분지 그러니까 뭐 땅의 형태입니다. 땅의 형태를 분지에 만들어진 불학이다 해서 분지불학. 그다음에 크기에 따라서 대촌, 중촌, 소촌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마을의 종류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될 수.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마을의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부분만 하고 나면 이번 시간에 좀 마칠까 합니다. 좀 간단히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을의 공동체 문화 했을 때 먼저 일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마을을 단위로 구성원들이 농사를 돕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두레입니다. 다음에 또 품앗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품앗이라는 것은 개인들 간의 어떤 노동력의 교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농사 모내기를 할 때 옆집을 도와줬으면 내가 농사를 지을 때는 그 옆집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도와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품앗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저 집에 가가지고 노동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어떠한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옆집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일을 해주는 것, 같이 일을 해주는 것. 거기에서는 금전관계가 오가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을 일종의 품앗이라 그래가지고 일 공동체로서 한국에서는 그걸 당연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금 독특한 어떠한 공동체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제 놀이공동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농사와 관련해서 농사의 편의와 의욕고치, 그 다음에 풍년, 그 다음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뭐 줄당기기라든지 돌싸움, 횃불싸움, 보싸움 등을 같이 놀이를 같이 즐기면서 했다는 거죠. 공동체로서 마을 공동체가.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돌싸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윗마을 아랫마을 있다 그랬을 때 윗마을 사람과 아랫마을 사람들이 돌싸움을 함으로써 한 해 동안에 어떠한 그 돌을 던지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해가지고 그 공동체 간의 단결력이라든지 협동심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은 이렇게 단단한 공동체야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다른 마을에. 그런 것들이 한국인의 어떤 그 우리 문화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이마저도 그렇게 우리끼리 우리 해가지고 공동체로서 같이 하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줄당기기 같은 것도 그러니까 줄다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줄다리기라는 게 줄 하나 놔두고 같이 줄을 당겨가지고 이기면 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저게 무슨 놀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문화 안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줄을 당기면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당기면 이기는 어떠한 보답이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 소속감을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놀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다음으로 의례 공동체죠. 그래서 출산 의례, 성년 의례, 혼인 의례, 장례 의례, 제례 의례와 같은 통과 의례들을 마을 공동체가 같이 했다는 겁니다. 같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집에서 어떠한 이를테면 출산이 있었다.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축하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하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어떠한 그 생활 문화 자체가 아파트 생활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그 공동체 문화가 많이 약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웃 사촌과 같은 그 말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이런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을 같이 그 공동체 문화 안에 끌어들임으로써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 소속돼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이라는 생각들을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공동체 의식이죠. 그 공동체 의식이 대단히 발달되고 많은 것이 한국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라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런 공동체 문화가 있기 때문에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일신이 아닌 모든 역할을 분담하는 다신 많은 그 신들이 있다고 믿는 것이 이제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장승이라든지 솥대, 탑, 선돌 이런 것들이 마을의 어떤 신성한 공간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승이라는 거, 그러니까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승박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승박이라 서울에 이제 장승박이라는 곳이니까 그 장승이 서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어떠한 그 장승을 세운다는 것은 그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장승들이. 그런 의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신앙, 일종의 무속신앙이긴 하지만 민속신앙의 형태로 그러한 것들을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인식하고 인식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공동체적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것은 일 공동체와 놀이 공동체, 그 다음에 의례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식이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 혹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그러한 공동체적 문화 형태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게 한국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상에서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한국의 어떤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국의 이제 어떤 일단 가족 문화의 특징을 좀 살펴봤고 한국의 가족 문화의 특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친족 문화. 역시 사촌, 팔촌 막 해가지고 촌수를 굉장히 따지죠. 촌수를 굉장히 따진다는 것은 그만큼 친족을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 친족을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떠한 문화 형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을 역시 공동체의 문화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말씀드렸듯이 일 공동체와 놀이 공동체, 그 다음에 의례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같은 마을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로서 존재하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